그다음에 이제 이 빅토리아 시크릿 소식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완전히 드디어 환골 탈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장으로의 복귀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 성장 가속화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 기업은 쓰레기 기업이었죠. 근데 쓰레기 기업이 조금 부활할 때 원래 주식이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도 이번에 7% 전년 동기 대비 7% 기록했는데 이게 분사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고요. 여기 빅토리아 시크릿이 2021년에 엘브랜즈에서 그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이랑 베스앤바디웍스 그렇게 두 개로 분사가 됐는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 현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다 상향해놨고요. 원래 이 빅토리아 시크릿은 항상 역성장하던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외면받고 역성장했던 기업이고요. 근데 연간 매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2%로 상향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비용 통제 많이 들어가고 마진 확대 늘어나서 이 연간 조정 영업이익도 좀 늘어날 거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니, 빅토리아 시크릿이 뭐 아직 컨퍼런스 콜 이제 개장 전에 한다고 해서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매출이 조금 뭐 주가가 그렇게까지 빵 뛰지 않는 거는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에서 4%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제시해서 당장 이번에 7%보다 낮게 제시해서 워낙 이게 보수적으로 제시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이 빅토리아 시크릿 원래 두 개 분기 연속해서 매출 성장 일어난 적 단 한 번도 없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항상 역성장만 했고요. 근데 이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에 진입하는 사이클에 들어왔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이따 말할 거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이 일단 실적 성명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은 강한 3분기와 연말 쇼핑 시즌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적 반응이 매우 고무적이고 이 모든 지역, 모든 채널,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 실린더가 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도 3분기 모멘텀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 팔리기 시작했냐? 이게 소비자들이 왜 돌아오기 시작했냐? 결국 브랜드 마케팅이 향상됐고 스토리텔링이 이제 고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이 사실 이 매출 성장률은 아직 고속 성장은 하기 힘든 게 좀 기존 매장들 많이 없애고 있거든요. 매장 없애는 게 훨씬 많고 신규 매장 출점은 조금 적은 편인데 그래도 기존 매장 성과 측정하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거의 한 2년 반 만에 플러스로 복귀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스핀오프 이후로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진 개선도 확실히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빅토리아 시크릿이 여기 그로스 마진 보면은 이제 4개 분기 연속으로 마진 확대 나타나서 이제 완전히 마진 확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가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투자자 행사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마진 그때부터 회복될 거다 했었다가 마진 회복 못 했었는데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비용 절감 관련한 이니셔티브 계속해서 추진했고 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말했던 것 중에 이 소비자들이 왜 다시 찾기 시작했냐? 변화하는 브랜드 마케팅이랑 스토리텔링이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매장 컨셉 변화를 소비자들이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빅토리아 시크릿 하면은 매장이 휘황찬란하고 뭐 여전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들은 다 약간 이런 좀 퇴폐적인 이미지고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 물론 아직 전체 매장이 한 약 20%밖에 변화를 안 했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산뜻하고 밝은 이미지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CEO가 자기들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이 사이버 위켄드 기간에 쇼핑몰 한번 팀원들이랑 다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봤을 때는 빅시 매장이 가장 붐비는 경우가 대다수 쇼핑몰에서 좀 빈번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기업이 결국 이 변화한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왜 소비자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냐? 원래 이 기업은 정말 쓰레기 기업 그 자체입니다. 여기 CEO 그 이름 까먹었네요. 그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에드 라잭이고 여기 CEO가 그 상당히 이 국회 그 공화당 국회의원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최악의 성범죄자 그 제프리 앱스타인 친구 제프리 앱스타인을 자기 이제 자산 관리인으로 고용했었죠. 그래서 조금 워낙 이제 문제가 노이즈가 많아서 사실상 이 경영진들 때문에 브랜드가 망하게 된 거였는데 원래 기존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성차별 기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버크롬비보다도 더 심한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차별 기업이었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달에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기업 역사상 최초로 여성 CEO 영입했고, 그리고 현재 여기 이사회의 89%가 여성입니다.
현재 S&P 500 기업 이 평균적으로 여성 이사가 얼마나 있냐 이 비율을 보니까 약 33%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사 외 89%가 여성이다. S&P 500에서 거의 가장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빅토리아 시크릿이 S&P 500 기업은 과거에 이미 퇴출돼서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여성을 위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많은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크릿 스포츠웨어 라인업, 이 VSX 이게 이제 컴백해서 앞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대감은 확실히 크고요. 뭐 어쩌면 이 레깅스 이런 거에 최근에 룰루레몬이나 알로나 최근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아무래도 레깅스 좀 트렌드가 꺼졌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 틈새 시장을 현재 파고들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이 아까 이번 3분기에 매출 성장률 7% 나왔는데 4분기에 약 2에서 4%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빅토리아 시크릿 4분기에는 이번에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가 6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상당히 뭐 세계적 흥행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패션쇼 이전이랑 패션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 볼 수 있는데 패션쇼 끝나고 확실히 트래픽 엄청나게 늘어났고 관심도 많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4분기가 패션쇼 이후에 있는 분기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은 큰데 경영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하더라 가이던스 그 점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이 패션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빅토리아 시크릿이 과거에 2010년 초, 뭐 2000년대 후반, 그 당시 완전히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는 이 패션쇼 해도 뭐 당연히 그때도 유명했지만 지금 같은 영향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영향력 엄청났죠. 거기 패션쇼 나오는 엔젤들 다 웬만한 이제 할리우드 대스타들의 뭐 이제 그 여자친구가 되고 뭐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현재 시대에는 이 현대 시대엔 SNS가 발전했습니다. 이 SNS 인플루언서 시대다 보니까 여기 빅토리아 시크릿 그 패션쇼에 출연한 모델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번에 출연한 그 가수죠. 블랙핑크의 리사가 가장 이제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억 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뭐 지지 하디드나 벨라 하디드 자매들 그리고 뭐 또 이제 바바라 팔빈 그리고 아드리아나 리마 이런 사람들 다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관련한 컨텐츠를 다 자기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정말 돈도 안 들이고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창출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4분기 가이던스가 왜 이렇게 좀 보수적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최근 그 엄청난 이 뮤즈들이 빅토리아 시크릿을 다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사람들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안 입죠. 근데 이제 기업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 올해 최고의 가수라고 하면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당연히 1등 가수하면 사브리나 카펜터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어제 여기 스포티파이 랩드 2024 전 세계 동시에 다 공개가 됐는데 스포티파이 랩드 2024에 따르면 글로벌 스트리밍 1위 음악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였고요. 이거 국내에서도 헬스장이나 카페 가면은 거의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지 노래 제목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가 어쨌든 세계 1위 올해 1위 음악 했다 했으니까 확실히 이 사람의 영향력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서트 투어 돌고 있는데 사브리나 카펜터가 콘서트에 이 빅토리아 시크릿 수트 계속 입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현재 뭐 품절 대란 진작에 일으켰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쯤에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으로 또 거의 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코르셋탑을 착용하고 이제 본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 있는 그 캔자스 시티 치프스 경기 응원하러 그때 NFL 경기장 방문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입고 나왔던 이 빅토리아 시크릿 코르셋탑도 단숨에 품절 대란 일으키면서 확실히 이런 좀 셀럽들이 입기 시작해서 빅토리아 시크릿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빅토리아 시크릿 오늘 프리마켓에 한 3%뭐 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가이던스도 세게 불러서 실적 발표가 한 30%씩 막 상승하는 걸 좀 상상했는데 가이던스 너무 보수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결국에 조금 확실히 기업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가이던스는 그냥 보수적이었을 뿐이라 좀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결국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볼 때 항상 같이 볼 기업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입니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도 뭐 작년 초에 그때 체크했을 때는 분명히 기업이 그 당시엔 쓰레기였죠. 근데 에버크롬비 앤 피치도 쓰레기에서 약간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브랜드로 변신하면서 확실히 주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제2의 에버크롬비 앤 피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